그러니까 사실 예측하는 거는 대단히 쉽지도 않죠. 그리고 이제 부동산의 특성상 지역별 그 흐름이 완전 다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어떻게 설명드려야 될까요? 부동산이라는 게 이렇게 옮길 수는 없는 거, 땅을 자체를 옮길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강남 같은 데가 가격이 많이 올라가는 이유는 강남이라는 곳에 살고 싶은 사람이 많은데 똑같이 강남이라는 도시를 만들 수가 없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교통, 인프라, 뭐 직장들 이런 거를 똑같이 만들 수가 없으니 공급량이 한계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 우리가 일반적인 뭐 이런 컵이라는 상품이나 뭐 차라는 상품 같은 거는 수요가 많아지게 되면 공장에서 돌리면 되거든요. 그냥 계속 맞춰주면 되는 거니까 가격이 올라갈 여지가 없는 거죠. 그러나 부동산들은 어떤 지역에 특정 지역에 수요가 몰렸는데 그 특정 지역에서 땅을 더 만들어낼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공급은 한정적인 상태에서 수요가 몰리면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 추가 공급이 안 되는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특징을 갖고 있다는 걸 좀 아시면 좋겠고, 그렇다면 정답은 하나죠. 공급은 어차피 한정된 상태에서 수요량만 보면 되는 겁니다. 수요가 얼마나 많이 몰리는 곳인지 거기를 들어가면 되는 거고, 그러면은 뭐 강남 같은 경우 수요가 많으니까 늘어나는 거고, 앞으로 수요가 많아질 곳, 그 지역을 먼저 찾아서 선점해서 들어가게 되면은 가격이 상승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뭐 전반적으로 뭐 인구 하락론도 얘기가 있고, 금리 인상, 뭐 금융 규제, 뭐 여러 가지 공급 과잉, 뭐 이런 얘기들이 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전반적인 부동산 패턴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면 제가 자꾸 부동산이 안 떨어진다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부동산이라는 것은 어차피 이게 얼마다라는 것은 화폐량의 단위로 파악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부동산이라는 것이 앞으로도 이제 계속 자금을 화폐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게 실질적인 명목 금액 자체는 올라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 20년 전에 이런 우리 과자값하고 지금의 과자값하고는 한 뭐 5배에서 10배는 차이 나잖아요. 근데 그게 공급량이 10분의 1로 줄거나 수요량이 10배로 늘거나 그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그거는 수요는 비슷하고 공급도 비슷한데 가격은 10배로 올랐잖아요. 그게 결국 화폐량이 늘었기 때문에 가격 자체가 상승한 거거든요. 똑같이 실물재화인 부동산도 가격 자체는 오를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거고, 그렇다 그러면 이게 부동산이 빠진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게 완전한 거품이라는 것을 증명을 해야 되는데, 거품이라는 증명이 사실 없죠. 뭐 갖다 대는데 이제 일본 같은 경우를 예를 들게 되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30년 전에 한번 거품이 빠졌잖아요. 그때가 보통 우리나라 30년 전에 아파트 가격이 보통 평균적으로 한 30억 했습니다. 예. 그리고 뭐 비싼 건 한 200억씩 하고. 그러니까 그거는 거품이 맞죠. 확실하게. 30년 전이면 우리나라보다도 경제 성장이 더 안 됐을 텐데, 지금 우리나라보다. 그 정도 금액이랑 거품이라는 게 맞지만, 우리나라는 IMF 거쳤고, 글로벌 금융이 거치고, 뭐, LTV, DTI 같은 금융 같은 것도 작동도 잘 됐고 했기 때문에 거품이 낄 여지가 없었다라는 거죠. 최근에 가격 상승한 것들은 또 생각해보면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다음부터 2013년 정도까지 한 5년간 가격이 거의 정체였습니다. 오히려 빠졌죠. 예, 5년간 물가 상승만 반영해도 연간 3, 4% 올라야 정상인 건데, 오른 것도 아니고 정상인 건데, 오히려 빠졌다라는 것은 비정상적인 작동이었던 거기 때문에, 최근에 올라갔던 거는 사실은 3년 동안 급등했던 게 아니라 한 8년, 9년 올라갈 때 것들이 5, 6년 동안 멈춰있다가 3년에 오른 거기 때문에 이건 많이 오른 게 아니죠. 10년 동안 이 정도 오르는 게 정상인 거죠, 사실상. 이게 뭐 2008년 고점을 뭐 돌파했네 마느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2008년에 고점을 돌파했다고 한다면, 그 말이 맞다면 10년 전 금액과 지금이 똑같다는 얘기잖아요. 고점 돌파라는 것도. 그런 거는 많이 오른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죠, 사실상.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래서 가격은 부동산 같은 경우는 이제 하방 경직성이라고 우리가 표현하거든요. 아래쪽으로 잘 내려가지 않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가격은 잘 안 빠집니다. 그리고 이제 멈춰 있거나 올라가거나 이런 성질이 좀 강한 편이고, 뭐 지금 설명드린 거 말고도 여러 가지 이제 뭐 이론이나 그런 배경적 지식은 있는데, 뭐 이 정도 설명하면은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